안녕하세요. 여행을 만들고 예술을 말하는 여행 도슨트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주 여행하기 좋은 도시 부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르뜨라고 하는 예술 여행 회사를 창업을 하고 이제 국내 여행도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첫 번째로 선택한 도시가 바로 충남의 부여군입니다. 저도 이번 여행을 가기 전까지 부여를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여를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여행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여행과 관광업계에 대단하신 분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효묵 이사님이 지금 부여에서 촌 이도를 하고 계세요. 5일은 촌에서 살고 이틀은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와우. 볼 때마다 부여 오라 그러고 매일 아침마다 부여 관련 기사를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그래, 부여 어딘지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한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에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부여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부여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군입니다. 아직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작은 도시고 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그곳에 어마어마한 백제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국시대가 있기 이전부터 부여는 이 만주벌판 즈음에 이 고구려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도시라는 뜻으로 백제에서 그곳을 부여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부여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송국리 유적,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그 역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백제는 도읍을 3번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성백제, 두 번째는 웅진백제, 그래서 공주에 있었는데 사실 이 외적의 침입을 피해서 급주해서 만들어진 곳이 웅진백제다 보니까 좀 더 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사람들을 이제 구심점으로 만들 수 있을 새로운 도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옮긴 곳이 사비백제, 지금의 부여 땅입니다. 백제 26대 왕이었었던 성왕이 이 금강이 흐르는 이 천년 요새와도 같은 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요 동서, 남북, 중앙 이렇게 5개의 부로 아주 철저한 계획 도시로 만든 곳이 이 사비백제예요. 그래서 지금의 관북리 유적을 왕궁으로 보고 있고요. 야트막한 이런 언덕과도 같은 산이 있는데 그 뒤편에 있는 산을 이제 부소산성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뜨의 투어를 부여를 부여잡고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름 멋있죠? 네, 그래서 부여의 역사와 그리고 부여의 지금의 모습 그리고 그 담겨져 있는 백제 이야기들을 같이 볼 수 있는 투어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진짜 이제 부여의 제철 음식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여행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백제 후기의 문화유산 8곳 중에 4곳이 부여에 있는데 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그리고 이제 성벽을 쌓았었던 나성, 정림사지 그리고 왕릉원 이렇게 4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 아르뜨 투어에서는 이 중에서 부소산성하고 정림사지를 방문합니다. 부여에서 꼭 봐야 하고 가야 될 것들 5개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이거 하나만 보고 가도 이 부여 여행은 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1993년 12월에 그냥 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을 기적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면서 이 백제 금속 세공 기술 그리고 백제 예술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화려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향로인데요. 높이가 한 이 정도 60cm 정도 됩니다. 근데 보는 순간 진짜 입틀막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제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여에서 꼭 가봐야 될 장소는 바로 정림사지입니다. 네, 정림사가 아니고 정림사지죠. 지금은 뭐 절이 다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한때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절터였었습니다. 그리고 성왕이 이 사비백제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 궁 바로 근처에다가 아주 큰 절터를 세웠고 그곳에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남아있습니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불교에서 탑은 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해체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고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완벽한 이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비율과 법칙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탑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가서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또 세 번째로 부여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은 백마강입니다. 네,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금강의 일부 구역을 백마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제의 큰 강이라는 뜻도 있고 예전에 그런 백마를 이제 건져 올렸다라고 해서 이런 백마강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거기 백마강에서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백제가 그 금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또 외로 이렇게 문물을 교류했었던 그 강 위에서 뱃놀이를 잠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착하는 곳이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소상선의 뒷문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삼천궁녀의 전설이 있는 낙하암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삼천궁녀의 이 전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거기 3,000명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의자왕은요 해동징자라고 불릴 만큼 성군이었고 전투에서도 여러 번 승리하기도 했었던 당대 백제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의자왕에 대한 이 날조된 역사들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맨날 여자 치마폭에 파묻혀서 있다가 이 삼천궁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낙화암이라고 됐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에 궁녀가 한 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백제가 무슨 3,000명의 궁녀예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의 생겼어. 그리고 또 거기에 고란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 뒤편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수터에서 물을 먹으면은 3년 젊어진대요. 한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아이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 물을 먹고 너무 젊어져서 집에 오지 않아서 가보니 웬 아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시면은 되게 관심 없는 척 하다가 약수를 이렇게 냅다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젊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거길 가는 길이 꽤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3년 늙고 그거 먹고 3년 젊어지고 똥똥. 네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요 규안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이 규안마을. 마을이라 이름 되게 귀엽죠. 사실 이 부여는 여전히 군일만큼 작은 도시고 이 농업 위주의 도시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뱃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육로를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규안마을은 약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됐는데 부여를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뭐 아기자기한 공방들, 카페들, 책방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바로 궁남지입니다. 궁의 남쪽에 있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꽃이 가득한 정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여 시민들도 낮이고 밤이고 많이 찾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서동요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 한가운데 작은 정자가 있어서 사진 찍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조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꽃을 만날 수 있어서 이 궁남지라는 곳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차가 또 공짜예요. 이쪽도 당연히 공짜고. 그래서 공짜로 많이 즐길 수 있는 부여 이렇게 5곳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드레라고 하는 부여에서 나는 10개의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양송이, 방울토마토, 멜론, 딸기, 수박 이런 게 거의 뭐 30-40% 혹은 뭐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뭐 60% 가까이 다 부여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부여에서 맛집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은 장원 막국수입니다. 나루터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막국수 한 입 드시고 또 배 타러 가시고 하는 아주 코스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원 막국수를 정말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투어 때 방문을 하는 곳인데 부여 제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철 재료를 사용해서 부여 음식을 먹는 건데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이 부여의 식재료를 해석하셔가지고 이 이탈리안과 접목시켜서
만드시는데 맛있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은 아란퀸이에요. 아란퀸. 네, 이태리에서 이런 주먹밥 튀김을 아란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여에 취나물을 집어넣어서 아란친이라고 해서 만들거든요. 이 취나물의 향과 이 고소한 볶음밥 튀김,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여가 어떤 곳이고 부여에서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부여의 맛집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부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여까지는 조금 가기 힘들다,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기엔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르띠의 부여를 부여잡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9월에는 한 2차례 정도 할 계획이니까 유튜브에서 혹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제가 이태리에서 기습 라방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